그럼 저희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비 35억.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 사유를 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나 1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할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논산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35억에 대한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수정 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담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공개하겠지만은 공유재산 심의 내역에 보면은 총 79필지, 그 필지에 대한 심의 가격이 16억 8,700여만 원입니다. 16억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35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라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 만남 장려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미혼 남녀, 요즘에 저출산, 지방 소멸,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 논산시 공무원들입니다. 과연 이거를 시민들이 용인해 주겠냐라는 겁니다. 논산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장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소개팅. 시민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죠. 논산시청 공무원들 미혼 남녀를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2박 3일 제주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청년 교육과의 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수막에서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본질을 외도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논산시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150억까지 그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의회도 동의를 했고 그 계획안에 보면은 매년 20억씩 장학금을 논산시에서 출연해서 150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의회에서도 동의해 줬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가야죠. 뜬금없이 돈이 좀 더 생겼으니까 더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민생 예산 충분히 다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면은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논산시 흔히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우리 논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삶에 밀접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담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지금 이번에 10억 한 8천 정도 더 추가로 계상된 장학금 출연금의 사용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 계획도 없고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만 높여놓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냐라는 거죠. 장학회 출연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이행하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뭐 가장 지금 전통시장에서 현수막도 달리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 논산시의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시장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주문을 했고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게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에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콘텐츠를 개발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서울의 뭐 광장시장이나 여러 잘 되는 시장들을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공연하겠답니다. 5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이 이 전통시장 문화 행사에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폄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게 그 행사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사라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 방식을 왜 고민도 하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는 거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이런 그 문화 행사도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논산시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수 국방산업단지 이 타당성 용역 5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기체계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산업은 현재로서는 뭐 사천, 진주, 대전 쪽에 좀 많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집적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무기체계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장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평가 조건의 1순위가 기반, 집적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옮길 이유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고요. 저는 논산시가 지금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제 연산면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 그 지역 뭐 단체장분들, 주민분들 상실감, 마음의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논산시의회에 연산면 시의원 없고 양촌면 시의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논산시의회에는 논산시의원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는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제가 저를 뺀 12분의 의원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 가끔 이번처럼 오해가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 의장인 제 몫이니 의회 안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